하이 내 남자친구들, 오늘도 심리상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오늘의 주제는 국가 자격증이 되면 상담사 처우가 나아지는가 이거야. 내 대답은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질걸? 이거든. 지금 같은 상황이면 국가 자격증이 되어도 돈 못 벌어. 진짜 까놓고 얘기해보자. 우유 들고 와. 시작한다. 내가 진짜 답답한 게 국가 자격증이 곧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드는 예시는 죄다 의사더라. 심리상담의 의미를 알고 지금까지 노력한 사람들은 알지. 신경정신과에서 할 영역과 상담 및 임상 쪽에서 맡은 영역이 다르고 어느 쪽 우위를 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 의사 시스템과 동일하게 엄격한 검증과 수련 과정을 통해 상담사 배출을 하고 그 노력에 걸맞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이야. 그래, 전문성을 드높이고 허들을 높여서 현재 의사 시스템처럼 만들 수 있다면 나도 국가 자격증 찬성이야. 근데 이게 가능할까? 아니, 내가 비관적인 이유는 총 3가지야. 첫째, 상담은 필수가 아니다. 맴마,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딴 소리 짓거리야. 아이고, 네네, 맞아요.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라면에 물이 있듯 붕어빵에 앙꼬가 있듯 상담은 일상생활 속 동반자 같은 개념이 돼야 돼. 근데 이건 상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공자들의 생각이고 일반 대중 중에 상담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정통 힙합 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힙합 정신이라고 하고 바둑장인은 세상사를 알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스포츠가 바둑이라고 해. 이 말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전문가이기 때문에 중요함을 알 뿐이지 외부에서 볼 땐 우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상담은 내담자의 마음에 공감하여 위로와 성숙,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예술 행위이다. 이거 백날 첫날 얘기해봤자 여전히 대중들 인식의 상담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맞추는 거, 고민 해결해주는 거. 얘 정신 좀 차리게 상담쌤이 좀 상담 좀 해줘요. 이 정도야. 상담의 필요성은 종사자 그리고 상담을 통해 좋은 경험을 해본 내담자만 알고 있을 뿐 국민 여론의 공감을 받지 못한다고. 의료는 달라. 세상의 의사 집단과 상담사 집단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된다면 누가 없어질까? 당연히 후자겠지.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서 진료받고 고치고 낫잖아. 근데 마음 아프면 당연히 상담센터로 가나? 참거나? 견디거나? 아예 아픈지도 모르지. 곪고 곪아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나 상담실 문을 두드린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야. 똑바로 봐. 당신이 상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국민정서상 상담은 의료가 아니라 복지 개념이야. 그렇다면 심리상담 국가자격증에 대입해야 하는 건 의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야.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이거든? 근데 처우 좋나? 부부 둘 다 직업이 사회복지사라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뼈 때리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처우 엉망이잖아. 국가자격증화 되어도 무조건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우린 의사만 바라보고 있는 거냐고. 그거 사회복지사 비하 발언 아니기? 처우가 좋지 않다는 말을 비하로 알아들었다면 당신의 가치관 점검부터 해봐야 돼. 돈 못 버는 게 왜 비하야? 차라리 사회복지사들은 낮은 곳에서 몸고생하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 만나는 일이라도 하지. 우린 뭔데? 우물한 개구리 마냥 나는 다 알고 있어. 우린 대단한 존재야. 이러고 있잖아. 왜 아무도 이 대단한 우물을 쳐다보지 않는지 불만하고 우물을 보지 않는 현실 세계의 대중들을 어리석고 멍청하게 보고 있잖아.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학사만 졸업해도 퍼주지 않느냐. 그러니 상담사 자격증은 취득을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이 많아지는 걸 막아야지. 이건 지금 내 논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거야. 상담 자격증이 마구 퍼주는 서비스 개념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누가 몰라. 근데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엄격한 과정을 거칠 거라면 노력만큼의 보상안 역시 마련되어야 되잖아. 그 재원이 도대체 어딨는데? 자, 이게 두 번째 이유야. 자금 조달의 모호성. 국가 차원의 인식상 상담이 복지라면 상담의 재원도 복지에서 마련하겠지. 근데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 비용을 복지사랑 나눠먹는 꼴이 되어봤자겠지? 그럼 국민보험, 의료보험기금을 상담사에게 나눠줄까? 이건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 의료업계랑 대중들 반발이 심각할걸? 의료비용도 부족한데 그걸 상담 따위에 쓰고 있냐고 할 거야. 자, 엠빵으로 운영하는 영어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갑자기 그룹장이 얘들아, 요즘 호로뚜루뚜어가 재밌다더라. 우리 회비 거기 학원 등록하는데 나눠서 썼어. 이러면 어떠겠어? 그룹장 처맞겠지. 아니, 영어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회비 부족인데 왜 우리 회비를 거기다가 써야 돼? 쉽지 않겠어? 아직 우리는 대중들에게 공감받지 못했어. 안 해도 상관없는 호로뚜루어, 이 정도의 위치야. 공감을 못 받았는데 누가 여기에 세금을 내고 종사자 지원을 해주냐고. 그럼 새롭게 상담기금을 신설하고 세금을 거둘까? 이건 더 말이 안 되지. 결국 국가 자격증이 되어도 상담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자금 조달 통로가 없어.
개인이 개인에게 수련과 교육을 받는 지금의 수련 체제를 이제 국가 체계가 컨트롤한다. 이것밖에 달라지지 않거든. 지금 상담업계 봐. 외부 지원 부족하고 고객 수요만으로 충족이 안 되니 수련생 교육과 수련으로 경제적 이득을 만드는 구조야. 이게 국가 자격증이 됐다고 나아질까? 수련 감독 갑질, 교육비 뻥튀기, 강제 교육 수강 등의 문제가 해결될까? 상담사가 되는 통로가 유일해졌고 당장 더러워도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읽어온 모든 게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갑질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행포는 법으로 막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 100번 양보해서 국가적 개입으로 수련 과정의 비리를 막을 수 있다 치자. 그래도 그게 상담사 처우 개선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야. 고객 수요 충족은 여전히 안 될 테니까. 결국 돈과 시간은 왕창 쓰는데 그걸 충당할 수입은 없어. 이타심 가득한 명예직이 되는 건데 이러면 다음 시나리오는 딱 하나야. 상담 종사자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셋째 이유, 공급 부족으로 이어진다. 상담이 법제화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 알고 있어. 많아. 당연히 알지. 근데 지금도 인력 부족하다고들 하잖아. 최근 어떤 대학에서는 무급 경력직 상담사 채용 공고 올렸다가 난리 났던 적도 있다고. 이 얘기는 다음에 따로 다룰 거니까 패스. 어쨌든 수익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직 전환만을 얘기하면 종사자 수가 줄어들어.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수련이라는 이름의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나고 이건 또 갑질로 이어지고. 결국 체계적인 수련을 거친 고퀄리티 전문가 그룹은 들인 노력 대비 수익을 얻지 못하고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저퀄리티 수련생들이 실무 전반에 투입. 그러나 수련의 명목이기에 열정페이를 강요받는 등 제대로 된 처우도 받지 못한다. 이게 내가 전망하는 상담이 국가자격증화 되었을 때 펼쳐질 미래야. 지나치게 부정적인 거 아니냐고? 양산형 국가자격증과 삼엄한 민간자격증 간의 인식 차이와 격돌은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정건임상, 상공임상 이야기 다루면서 더 자세하게 씹어볼게. 내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했지만 결국 상담의 법제화는 현실적인 차선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정말 내담자와 상담자를 위한 움직임이 되려면 심리상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면 법제화보다 우선해야 할 게 있어. 심리상담의 중요함과 필요성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공감시키는 것. 심리상담의 대중화. 상담한다는 사람이 왜 이 분야에서는 공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지 나 진짜 모르겠다. 우리 지금 공감 못 받아. 우리 공감해주는 거 우리밖에 없어. 밖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이 사람들아. 이제 내가 생각하는 심리상담 대중화 방법을 설명한 타이밍이네. 그런데 그 전에 상담 법제화 이후 펼쳐질 디스토피아를 한 편 더 다뤄야 될 것 같아.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냐고?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상담은 어쩔 수 없이 정신과 의사 아래로 수그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 이거부터 얘기하고 넘어가자. 자, 우유 다 못 마셨지? 다음 시간에 마저 마시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너희들의 레토르트의 건배. 반짝반짝은 무슨...